인생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이다. 노력하고 의지를 쏟고 마음을 다해 바라는데도 삶은 어딘가 앞에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길은 분명히 있는 듯하지만 한 발 내디디려 할 때마다 미묘한 저항이 느껴진다. 나폴레옹 힐은 이 현상을 내면의 장벽,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라고 불렀다. 그는 인간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자기 방해, 셀프 사보타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식적으로는 성공을 원하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유지하려 하고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몸은 익숙한 감정으로 되돌아가며 의도는 선명한데 행동은 항상 같은 자리로 회귀한다. 이 모순이 바로 삶을 가로막는 진짜 장벽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더 평온한 마음, 더 안정된 관계, 더 넓어진 가능성, 더 단단한 자신감. 그러나 힐은 단호하게 말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잠재의식이 허락한 것만이 온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절대적인 진실이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을 원해도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 변하면 위험하다. 실패할지도 모른다. 와 같은 오래된 감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앞이 아닌 뒤로 끌려간다. 잠재의식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당신을 익숙한 영역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새로운 길 앞에 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조그만 불편함만 느껴도 포기하고 싶어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안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막아온 그 보이지 않는 장벽, 자기 방해의 정체를 깊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분명히 원하면서도 가지 못했는지,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같은 감정에 갇히는지, 왜 삶은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모든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녹아있는 오래된 기록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다. 힐은 말했다. 당신을 방해하는 힘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을 움직이는 힘도 당신 안에 있다. 자기 방해를 이해하는 순간 그것을 멈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삶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이 영상은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평생의 연구 끝에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삶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허용한 만큼만 준다. 이 말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향은 잠재의식이 결정한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단 한 가지 기준으로 움직인다.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새로운 삶을 원해도 잠재의식은 익숙한 감정과 익숙한 행동을 붙잡고 당신을 되돌린다. 예를 들어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고 하자. 의식적으로는 더 나은 직업을 원해.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어.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이 과거의 실패 경험, 부족함의 감정, 자기 의심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풍요로운 삶은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물러나고 가능성이 보여도 주저하고 좋은 방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지 못한다. 힐이 말한 것처럼 원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익숙한 것에는 즉시 반응한다. 이것이 성공을 원하는데도 더 나은 삶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누군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은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 언젠가 버려질 것이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사랑을 원해도 잠재의식은 친밀함을 위험으로 해석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밀어내거나 불신을 만들거나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이것 역시 당신 안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오래된 감정의 기록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아직 과거의 감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삶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당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이 막혀있는 이유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새로운 길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자기 방해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고 느리며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작동한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내면의 자기 반대 셀프 오포지션이라고 표현했다. 즉 의식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잠재의식은 뒤로 당기고 있는 상태다. 이때 두 힘이 충돌하며 생기는 것이 바로 자기 방해다. 우리는 스스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과거의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성장의 기회를 배제하고 보호를 위해 성공의 순간을 거부하고 익숙함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차단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자기 방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겉으로는 성공을 갈망하지만 잠재의식은 성공 후의 책임, 변화, 노출, 새로운 기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막상 중요한 기회가 오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온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시작하는 일을 미루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실패로 인한 감정적 충격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변화는 낯설고 낯선 것은 잠재의식에게 위험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불행 속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힐은 이 현상을 정서적 관성 (emotional inertia)이라고 불렀다. 자기 방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야. 컨디션이 안 좋아. 더 준비해야 해. 이런 말들은 사실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리지만 실은 잠재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핑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핑계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 왜냐하면 핑계는 달콤하고 익숙하며 우리를 당장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은 명확하게 말했다. 자기 방해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의 절반은 이루어진다. 자기 방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오래된 감정의 기록에 따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해가 시작될 때 자기 방해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해야 할 과거의 감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기 방해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보다 익숙함을 더 강하게 따른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정신의 자동 복귀 장치라고 불렀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것보다 오래 알고 있던 감정, 오래 반복해온 행동, 오래 머물렀던 환경을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삶을 원해도 잠재의식이 느끼기에 낯설다면 몸 전체가 미세한 저항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덫이다. 이 덫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대단히 강력하지도 않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해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잠재의식이 보내는 익숙함의 신호를 내 진짜 감정이라고 착각한다. 새롭고 좋은 기회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익숙함은 당신에게 이득을 주지 않아도 당신을 보호하려 애쓴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안전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좋은 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행복을 느끼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면 의심부터 하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스스로 물러나며 괜히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감정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은 감정 앞에서 잠재의식이 울리는 경보음일 뿐이다. 그런 경보가 울릴 때 우리는 이건 내 직감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직감이 아니라 과거에 길들여진 감정의 반응이다. 힐은 반복되는 익숙함이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고통보다 변화를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음이 새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삶을 거부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다. 변화는 감정의 재정렬을 요구하고 감정의 재정렬은 익숙함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 과정은 잠재의식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몸은 자동적으로 옛 패턴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조금만 불안해도 예전 선택으로 회귀하며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해도 꾸준함이 쉽게 무너진다. 이 모든 현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새로운 삶을 아직 안전한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덫이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익숙함이 강력한 만큼 익숙함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잠재의식은 낯선 감정에 저항하지만 반복된 감정에는 적응한다. 새로운 행동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새로운 익숙함이 된다. 즉 익숙함의 덫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익숙함이 내 편이 되는 순간 인생은 안정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힐은 말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익숙하게 느끼는 것을 바꿔라. 익숙함이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 역시 새롭게 정렬된다. 잠재의식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기록으로 움직인다. 특히 오래된 감정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의 정서적 진실로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내면의 감정적 상처가 삶의 방향을 비틀어 놓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게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들이다. 그 감정들은 당신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 할 때마다 몸을 미세하게 뒤로 끌어당기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현실의 장면을 교묘하게 조정한다. 그 결과 의식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 패턴으로 당신을 되돌린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감정을 저장하고 있다. 이 감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목소리를 낸다. 승진의 기회가 와도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면 갑자기 불안이 올라온다. 또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은 가까워지면 다친다라는 감정을 잠재의식에 품고 있다. 그러면 사랑을 원하면서도 친밀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닫거나 거리감을 만들고 상대가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차갑게 변하기도 한다. 이 감정들은 성격이 아니라 감정적 기록이다.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기록은 다시 쓸 수 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힐은 오래된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을 기억하고 약한 감정을 잊는다. 그래서 오래된 부정적 감정은 깊게 남고 새롭게 생기는 긍정적 감정은 비교적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한 감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강렬한 희망도 감정이다. 강렬한 결단도 감정이다. 강렬한 안정도 감정이다. 즉, 강렬한 감정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진실로 받아들인다. 오래된 감정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아직도 살아있는 진실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제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려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 감정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 이루어지는 순간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고 당신은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선택의 반복이 바로 오래된 감정을
새로운 감정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다. 힐은 말했다. 과거의 감정에 붙잡힌 사람은 과거를 산다. 그러나 감정을 재정렬한 사람은 미래를 산다. 사람들은 종종 내 마음이 정말로 변했다면 왜 내 행동은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나폴롱 힐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의식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잠재의식은 과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즉, 의도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잠재의식에 저장된 익숙한 감정 때문에 행동은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의식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선택했지만 몸은 오래된 습관대로 움직이고 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반응하며 머리는 앞을 향하고 있지만 발은 여전히 원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역설의 핵심은 감정의 속도와 의도의 속도의 차이입니다. 의도는 하루 만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의식은 순식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감정을 통해 안전을 판단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게으르게 됩니다. 새로운 일상을 정해야 할 때 몸은 따라잡기 위해 애씁니다. 이러한 저항은 약함이 아니라 과거의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잠재의식의 보호적 반응입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후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행동은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생각을 이끌지만 감정은 몸을 이끕니다. 따라서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감정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몸은 더 익숙한 행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몸은 과거의 편안함을 그리워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감이 앞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이 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변화 전에 감정적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힐은 의도와 행동이 충돌할 때 성장이 가장 강력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갈등은 당신이 이전에 택했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재의식이 저항하지만 의도가 반복되고 행동이 점차 강화되면서 어느 순간 저항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 행동은 더 이상 강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폴롱의 영혼에는 평생 동안 집중했던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성공의 열쇠로 여겼고 인간 의식의 인도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 원칙은 바로 명확한 목적입니다. 할로윈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은 모호하며 그 기원은 자연스럽게 학습됩니다. 욕망은 감정이고 목적은 방향입니다. 욕망은 바람처럼 일어나지만 목적은 밴드처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삶은 우리를 흔들고 감정은 변동하며 의식을 흡수하는 것은 오래된 기록을 지우고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목적에 의해 결정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모호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의식의 구조입니다.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목적은 자기 보호 모드에서의 자극입니다. 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방향이 불확실할 때 불안해지며 이러한 불안감은 위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소형체는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방향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행동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무기력해지고 주변 환경에 이상하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 거래입니다. 목적은 지속기간의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걷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믿는 의식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적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포괄적 의식은 더 이상 과거를 미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행동, 감정, 선택의 전체 구조를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적이 내면의 불안을 느끼고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라면 수용하는 의식은 불안 때문에 매년 후퇴하는 대신 이 감정은 내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방향을 제시할 때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더 나아가 목적이 내 능력을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이라면 목적을 생각하는 의식은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의 입장을 취하고 새로운 행동이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안녕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는 의식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삶이 막힌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는 목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목적이 마음과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표면적인 목적의식이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고 감정은 진정되고 안정되며 선택이 가능해지고 흐름이 개인을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순식간에 방황을 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선택이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의 운명은 선택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선택은 작지만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뀌면 결국 삶 전체가 재정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결과로만 바라본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좋은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힐이 말한 선택의 본질은 다르다. 선택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게 신호를 보내는 행위이다.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이 잠재의식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신호가 반복될 때 잠재의식은 과거의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선택의 기술에서 핵심은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변화를 위험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삶을 바꾸려고 하면 불안이 올라오고 저항이 커지고 감정이 무너진다. 반면 아주 작은 선택, 하루 5분의 집중, 단 한 번의 행동 실행,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한 번 숨 고르는 것은 잠재의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잠재의식은 이 작은 선택들을 안전한 변화로 인식하고 이 반복이 누적될 때 깊은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힐은 이를 미세한 조정의 힘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마음은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야말로 잠재의식을 제작성하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식이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 감정이 아닌 선택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다. 감정은 늘 제멋대로 흐른다. 불안은 어떤 날엔 크게, 어떤 날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의욕은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사라지고 두려움은 때로는 작게, 때로는 거대하게 느껴진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절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선택은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힐은 감정은 얻는 것이지만 선택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지만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이끌어간다. 작은 선택 하나가 감정을 이기고 그 감정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술은 반응을 바꾸는 것에 있다. 반응은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자동 반응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 잠재의식의 회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도망치는 대신 잠시 멈추는 선택을 한다. 무기력이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작은 행동 하나를 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닫아버리는 대신 숨을 한 번 고르고 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한다. 이런 반응의 전환은 잠재의식에게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과거의 기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 힐의 말처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쓰고 잠재의식이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쓴다. 잠재의식은 말이 아니라 패턴을 따른다. 그리고 패턴은
오직 행동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재정렬된다고 말했다. 행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행동은 잠재의식에게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다라고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그 반복을 새로운 안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인생 전체가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행동이 쌓이면 반드시 현실의 구조는 바뀐다. 왜냐하면 현실은 당신의 감정과 선택, 습관과 행동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처음 변화의 행동을 시작할 때는 불편함이 커진다. 몸은 예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감정은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느끼며 잠재의식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힐은 이 저항을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잠재의식이 저항한다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저항이 반복되는 행동 앞에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할 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고 그 패턴이 안전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면 행동은 더 이상 의지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관성이 바뀌는 순간이다. 행동의 변화는 감정의 재정렬까지 불러온다. 예전에는 두려움을 일으키던 상황이 더 이상 강한 감정을 만들지 않고 평소에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외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 내면의 기준점이 조용히 이동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동이 반복되면 새로운 감정이 생성되고 그 감정이 잠재의식에 저장되면서 인생의 기준 자체가 재구성된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의 구조가 완전히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가 찾아온다. 현실이 움직인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고 오래 걸릴 것 같던 일들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풀리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문이 열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잠재의식의 재정렬이 외부 현실을 다시 구성한 것이다. 힐은 말했다. 행동은 잠재의식을 설득하고 잠재의식은 현실을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행동의 힘이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단 하나의 행동이 내일 완전히 다른 삶을 불러올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신비로운 순간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마치 물길이 트이듯 부드럽게 열리는 때다. 나폴레옹 힐은 이 순간을 내면이 저항을 멈추고 흐름을 허락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 상황이 좋아져서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힐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했다. 길이 열리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새로운 방향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굳은 벽처럼 느껴졌던 시기는 내면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저항이 멈추는 순간부터 흐름이 시작된다. 이 흐름은 큰 소리도 강한 흔들림도 없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이 흐름은 어떻게 감지되는가? 첫 번째 신호는 감정의 긴장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도전하려 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경직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면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의 거대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잠재의식이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안전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호는 선택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 가지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감정적 갈등과 내적 저항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흔들림이 덜하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는 잠재의식과 의식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내면에서 두 힘이 서로 반대로 움직여 충돌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힐은 이를 내면적 정렬이라고 불렀다. 내면이 정렬되면 삶은 마치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듯한 흐름을 탄다. 세 번째 신호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잡히지 않던 기회가 손에 잡히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시간과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경험이 늘어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부 현실도 그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는 것이다. 힐은 이 현상을 의식과 잠재의식의 공진공전이라고 불렀다. 내면이 흐름을 허락하면 인생 전체가 그 흐름에 따른다. 길이 열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도착한다. 그리고 그 순간은 거창하지 않고 조용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내면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흐름을 허락하는 마음, 오래된 감정보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 이것들이 쌓일 때 인생의 문은 열리고 그 길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닌 흐름으로 당신을 이끈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삶은 당신을 밀어준다. 우리가 평생 동안 부딪혀왔던 벽은 사실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나였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진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과거에 길들여진 감정과 패턴에 다시 끌려가고 있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멈추고, 불안이 오면 숨고, 익숙함이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며 상처의 기록이 현재의 선택을 지배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지키려 했던 보호의 본능이었고 그 본능이 과거를 현재로 오해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잠재의식은 적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조용한 동료이며 그 동료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힘이 선택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 방해는 결코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며 반복되는 작은 선택과 새로운 익숙함을 통해 조용히 재작성될 수 있는 감정적 구조물일 뿐이다. 당신의 의도가 선명해지고 행동이 누적되고 오래된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잠재의식은 더 이상 과거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미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저항은 줄어들고 흐름은 강해지고 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인생은 때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흘러간다. 이것이 내면이 바뀌었을 때 외부가 따라오는 방식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계속하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 불편함이 찾아와도 멈추지 않는 것. 익숙함이 흔들려도 새 익숙함을 선택하는 것. 이 조용한 반복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쓰고 그 잠재의식이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쓸 것이다. 당신의 삶은 운명이 정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허락한 길을 따라 흐른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허락할 당신이 필요할 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 허락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을 막던 오래된 감정은 힘을 잃었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정렬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문장을 남긴다. 당신을 막는 건 운명이 아니라 오래된 당신이다. 그리고 오늘 그 오래된 당신을 넘어설 시간이 왔다. 끝.